자, 오늘 시장 급락에 따른 특별 실전 투자 상담 4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장이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코스피는 5% 이상 하락하는 흐름 나오면서 시장의 어떤 급속한 분위기의 전환의 신호로 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은 일시적인 조정 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인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4.4% 하락하면서 또 급락 흐름이 또 전개되면서 나타났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대규모 매물이 나왔다는 점, 그 다음 기관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또 매도가 강하게 출현했다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서 우리가 시황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에서 전반적인 기관의 매도세는요, 금투 쪽에, 금융투자 쪽의 매도세가 강하게 출현되면서 시장 하락을 막판에 다시 한번 아래로 이끄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금융투자 쪽에서의 매도세는 우리가 뭘로 해석해야 되냐면, 잠시만요. 이 금투 쪽에서의 매도세가 나온 이유는 이 금융투자 속에서의 이 매도는 주로 ETF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막판에 시장 하락에 따른 이제 부담감을 느끼고 ETF 시장에서 좀 매도가 강하게 좀 출회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험이나 투신, 기타 금융권에서는 순매수를 나타냈다는 점에서는 시장의 저점에 대한 인식이 좀 어느 정도 작용하면서 기관 쪽의 매수, 그러니까 금투를 제외한 좀 보수적인 투자자인 보험, 투신, 기타 금융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유입된 것으로 분석하는 게 좀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금융투자 쪽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출회가 되면서 시장 하락을 또 막판에 좀 이끈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역시 이것도 ETF 물량에 의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일 말씀드리는 거 ETF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중에도 말씀드리고, 우리가 매매를 할 때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종목 같은 걸 접근할 때도 ETF에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시장이 약간은 좀 경계감들이 무섭게 조금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오늘도 이런 내용들을 좀 가지고 또 실전 투자 상담, 저희 통상적으로 4부는 진행하지 않는데 오늘은 4부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식 조정 예상 기간을 올려주셨습니다. 중간중간 올라갔다가 오늘 지수 내리는 날이, 오늘같이 지수가 내리는 날이 한 10번 정도 있을 것 같고요. 야, 이거 근거가 뭔지 궁금한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두어 달 후 반도체는 1월 하순 고점 정도 수준까지 회복하리라고 봅니다. 자, 금은 한 6개월 정도 더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근거는 없는데요. 이 글리를 올리는 이유는 멘탈을 잘 잡으시라는 취지입니다. 다음에는 좀 근거도 같이 써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식 수익 매번 올려주시는데 오늘은 결국엔 최종 580만 원을 손실을 보셨답니다. 아이고야, 개인 매수가 5조 원 가까이 되는데도 폭락을 막을 수가 없네. 그러니까 개인 매수세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밑에서 깔아놓고 매수하는 거지 위로 쳐 올리면서 매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 쭉 깔아 올리면 좋지. 근데 아니, 생각해 봐봐. 지금 민성님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누가 위쪽으로 이거를 끌어올리면서 사겠습니까? 밑에다 깔아놓고 사지. 미국발 악재도 나왔는데. 그러니까는 개인들도 그냥 개인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도 밑에다 깔아놓고 여유있게 살라고 그러는 거지. 근데 지금 놀란 건 아까 어떤 그 투자님께서도 올려주셨지만 깔아놨는데 체결돼가지고 두려웠다, 무서웠다 이런 의견을 올려주셨잖아요. 야, 그만큼 지금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런 부분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0 하나 더 붙네요. 그럼 5,000? 5,800? 581년 5,800? 와, 진짜 근데 어떡합니까? 5,800이 손실이라면. 자,
그러면서 대부분 지수 투자라 괜찮아요. 나름 개별주도 나름 얼마 안 빠졌습니다. 이 부분 되게 마음은 개별주 투자하신 종목들이 많이 안 빠지셨다는 얘기죠. 빠진 종목들은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일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슬프지만 힘내보려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딜 가나 바짝하자는 이유는 흔하지 않지만 오늘 같은 날도 있는 거죠. 더구나 그 직전까지 역사적인 상승 흐름이 전개됐잖아요. 포트폴리오 잘 관리해서 더 많이 수익 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응원글 써주셨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흔치는 않아요. 그죠? 네, 흔치 않고 그동안 강력한 상승장 나왔잖아요. 이런 강력한 상승장도 사실 흔치는 않은 그런 경우였잖아요. 그죠? 자, 1월 내내 숨가쁘게 올라왔으니 쉬엄쉬엄 가야 될 듯 합니다. 라고 써주셨고요. 같이 않겠님. 자, 안개 속 삼겹살님께서는 작년 11월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우상향합니다. 자, 응원글이고요. 콘크리트님께서는 성투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일도 해가 뜹니다. 저는 2.4배입니다. 금 레버러지 물렸어요. 어떻게 2배짜리 4배짜리 하셨다고요? 금 레버러지를 대단하십니다. 어떡하냐 이거. 저도 오늘 금연물 ETF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3%네요. 저는 4X입니다. 4배 들어갔습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 6천까지 간다고 믿습니다. 존버 파이팅입니다. 이럴 땐 존버 하지 말라고도 말씀 못 드리겠고. 자, 15년쯤 전에 주식 상황 불문율. 개인이 3거래일 연속 3천억 이상 순매도할 때가 조정이 마무리였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도 떠나 있다가 작년에 들어와서 지금 분물률이 유효한지는 모르겠고 아직 조정 시작 안 했을 수도 있으니 갖고 계신 것들 3분의 1이라도 익절이든 손절이든 해서 현금 확보하시길 권해드리고 싶네요. 조정은 예상보다 깊게 오더라고요. 그래요. 이 개인이 3거래일 연속 3천억 이상 순매도할 때 조정이 마무리라는 말이 맞지는 않습니다. 맞지는 않습니다만 전반적인 지금 시장 상황을 볼 때 그런 심리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더 추가로 빠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이런 센티멘탈적인 부분들이 내일장에도 만약에 작용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올 수도 있다. 이 부분들은 저도 인정하는 바이고요. 자, 스껌댕이님 요즘 금익 기준이 달라져서 암튼 조정이 길면 설날 때까지도 각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쭉 빼는 게 아니라 옆으로 길게 살짝 반등면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물론 바로 들어올릴 수도 있고요. 그건 봐야겠죠. 자, 미대양이 케빈 씨가 입 털면서 주가 방언 나선다면 바로 들리겠죠. 저도 미국의 입 어쩔 수 없이 봐야 됩니다. 좋든 싫든 미국의 입김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위로 아래로 막 흔들리니까 제가 아침 시황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신뢰입니다. 미국의 입. 자, 이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인드마인께서는 개인 순매도가 3거래 연속 대량 매도가 이어진다는 거 사실 올드 패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의견에 동감하고요. 주가가 레벨업 시기의 초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조정받은 후 다시 상승으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올려주셨고요. 자, 근데 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많이 다를걸요. 코스피 5천 될지 누가 알았나요? 그죠? 저는 겁이 많은 편이라서 혹시나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올려드린 글이고요. 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물론 좀 매도하고 그래야 좀 마음이 편하긴 하죠.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좀 매도를 했죠. 신규 매수 안 들어가고 매도를 했습니다. 자, 오빠는 힘들다님께서는 오늘 260만 원 손실 났다, 손절했다. 자, 올해도 수익이 약 700만 원이었는데 오늘 예수금 400만 원 남은 어마어마한테 빌려준 원이 회수할까 고민 중. 그래요. 내일은 플러스 400개씩을 빕니다. 바닥개님께서 응원을 써주셨고요. 자, 구정까지 회복됐으면 합니다. 그나저나 200만 원어치 금연물 매수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부자 되세요. 응원합니다. 라고 써주시고요. 1월달은 부자였는데 2월달 시작하자마자 망테크네요. 자, 저는 오늘 27,000원으로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2,700
아, 27,000원. 27,000원으로 시작됐네요. 이제 남은 건 3전? 3전? 2만치까지 빠졌나? 아하. 아무튼 선방 중이십니다. 금요일 날 매도할까 하다가 좀 더 외쳤는데 대가가 크네요. 오전에 물타기 1,000만 원 했다가 포기. 그 정도면 선망. 그래요. 지금 물타기 시점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이너스 760이네요. 역시 개별주는 안 되려나 봐요. 개별주 쉽지 않죠? 그쵸? 전 두 종목이 코덱스 레버러지인데 물타기 했어도 조금 데미지가 시게 왔습니다. 물타기. 오늘 쉽지 않네요. 수익 엄청 날라갔는데 오늘 조정으로 끝났으면 좋겠네요. 걱정이 큽니다. 그동안 수익이 많이 쌓이셨는데 오늘 조정으로 좀 손실이 좀 수익이 좀 날라가셨나 보네. 내일 오전까지는 그나저나 미수거래가 얼마 털렸나 그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미수거래 부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많이 빠지면서 아마 그 강제정산의 목 앞까지 간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아마 동시효과에서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게 막판에 또 밀어붙여가지고 아까 올라갔을 때는 지수가 양시장보다 한 2%에서 3%까지 좀 낙폭을 좀 줄이는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막판에 밀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장중에 그 강제청산 전까지 갔다가 사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막판에 다시 밀리면서 강제청산 목전까지 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어디 딴 데 들어오셔가지고 딴 데 들어갔다가 오셔가지고 종가 베팅 한다고 종가 베팅 들어가신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종가 베팅 지금 위험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냥 허투루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종가 베팅 저도 들어가고 싶죠? 좀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안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가 베팅 왜? 내일 아침에 강제청산 물량 나올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하한가 종목들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몇몇 톡방에 보니까 어떤 똥멍충이들이 시장 빠졌다고 해서 지금 뭐 동시효과에서 그 마감 가격으로 해서 우리 베팅 종가 베팅 하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근데 동시효과에서 C컵 한 수가 생겨요. 동시효과에서 하한가로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일 그 얘기가 나올 텐데 걱정이네. 혹시라도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종가 베팅 들어가시려고 했었으면 다 시간내로 팔아버리세요. 아, 그리고 추가 매수는 내일 흐름까지 보고 내일 오전 중에 만약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이 어느 정도 청산되는지 이런 흐름들을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예, 분명 말씀 안 하셔도 들어가신 분도 분명 계십니다, 지금. 예, 아까 제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는 분들을 제가 분명히 봤어요. 맞습니다. 미수거래 물량 터지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미수. 아, 심히 좀 걱정이 된다는데. 분명히 들어가신 분들 계실 텐데. 자, 눈물 납니다. 은행 이율보다 높기만 해봐라. 높기만 해라. 라고 시작했는데 딱 그만큼 마이너스. 그래요. 들어갔다가 이제 빠지면서 은행 이율만큼 나온 모양이신데. 전 아직도 그래도 수익, 아니네요. 라고 하시면서 유유 써주셨습니다. 와우, 저를 보면서 위안 삼으세요. 오빠 힘드네요. 자, 그래요. 오늘 주식시장 미선물도 그렇고 많이 빠지네요. 지금까지 매수 못하신 분들에겐 좋은 투자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라고 써주셨는데요. 넓은 마음으로 써주셨네요. 나한테 화딱질 날 텐데. 자, 아무튼 지금까지 투자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써주셨고요. 정부에선 계속 주식 쪽에
어떤 정책적인 흐름을 가지고 가니까 방향이 그쪽 방향이면 조정장 끝나고 다시 오르지 않을까요? 물론 투자라는 것은 아무도 예측 못하는 것이기에 뭐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다음 뭐 그렇다고 해도 시장은 어차피 정책에 따라서 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글 써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좀 공감하고요. 단기적으로가 너무 힘든 거지. 단기적으로 힘들다고 힘든 거죠. 아씨 또 존버 열받게 하네. 존버 자꾸 하지 마세요. 존버. 아까 그 글 못 봤어요? 대우증권 대우 투자해가지고 지금 상폐돼가지고 없어진 거 그거 아직까지도 들고 계시다고. 들고 계신 게 아니고 거래 기록이 남아 계시다고. 예, 그래요. 근데 지금 증시에 대기 자금이 있다는 걸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기 자금이 들어오면 다시 올라갈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자, 비싼 게 정확해서 좋다. 자, 총알이 없습니다. 어떡할까요? 포기천사님도 예, 저도 총알이 없어요. 색종이님은 1월 너무 달렸네요. 덕분에 예탁금이 엄청 대기 중이고 조정은 필수겠죠. 시장이 한 번에 쭉 퀀텀 점프하면서 올라가지 않아요. 항상 조정을 주면서 갑니다. 시장은요. 맞고요. 그리고 주식 담보대출 총액도 꽤 증가했다고 하니까 조정은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이긴 합니다. 담보대출 받으신 분들한테는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아, 이렇게 그 미수라든가 담보대출권이 증가하게 되면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럼 이것들이 발표가 되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한번 털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게 돼요. 그래서 한번 털고 가고 그다음 빠지면 그때 들어가자 이런 심리적인 모멘텀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털고 가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들어가신 분들 모두 대박 나길. 오늘 막판에 들어가신 용자분들 계실 겁니다. 자, 오늘 혹시 들어가신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좀 더 신중하게 보면서 추가 매수를 진행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들 좀 멘붕이 오신 것 같은데 조용하네요. 저 의외로 난 많이들 글을 올려주실 줄 알았는데 조용해. 상대적으로. 자, 그래요. 그쵸, 누가 알 수는 없죠. 얼마만큼 조정이 더 나올지 안 나올지 뭐 이런 거는 정확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맞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저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탁금이 지금 증시에 많이 있다라는 거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게 언제라도 증시에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이라서 그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체결이 안 됐네. 시간을 주문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페트론하고 할라캐스트가 체결이 안 됐어요. 자, 요거는 제가 시간 외로 다시 한번 주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사항 또뭐 위로를 받고 싶다 올려주십시오. 깝깝하신 분들 꽤 계시잖아요, 그죠? 자, 그럼 저 주문 좀 넣을게요. 주문 좀. 이게 할라캐스트가 체결이 안 돼가지고요.
대체 시장에서 주문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응? 네네. 3%. 아유, 대체 시장 흐름 좋네. 3%. 자, 땡큐 수익 3% 수익입니다. 마감 동시 효과보다 수익 더 좋네. 펩트론. 펩트론도 좀 더 먹어보자. 효과보다 조금 더 올려갈까 한번 먹어보자. 체결됐습니다. 자, 모든 종목 다 청산했습니다. 자, 오늘 그 단기 종목으로 들어갔던 종목들 모두 청산했습니다. 좋아요. 수익 마감했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챙겨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냥 크게 욕심 안 부리고 그냥 나는 좀 단기로 해가지고 그냥 리스크 좀 적게 가져가면서 꾸준하게 수익 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단기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짧게 먹고 나가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 단기는 큰 수익을 먹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에드가님께서 주식은 혼자 하는 게 좋아요.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식은 혼자 하는 게 좋다고. 남들 얘기 듣는 것보다. 그 말씀 잠깐 보면 작년에 저녁 술자리에서 지인 한 명이 주식 급상승할 테니 추천 종목만 투자하라고 조언을 하더라고요. 네가 뭔데 임마? 너 왜 나에게 그런 조언 같은 걸 하냐? 라고 했더니 술이나 처먹어 하면서 이렇게 모욕감을 줬답니다. 반손절하고 지냈는데 그 친구랑 이제 반손절하고 지냈는데 갑자기 어제 전화가 와서는 나에게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하라고 설득하지 않냐라며 한 소리. 이게 뭐야? 나에게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하라고 설득하지 않았냐며요? 소리? 뭐야? 그냥 손절했습니다. 주식은 혼자 하는 게 맞음. 내 잘못 읽었구나. 내 잘못 읽었네. 내가 그 에드가님께서 내가 지인 술자리에서 내가 주식 이거 급등할 테니까 한번 사봐 그랬더니 네가 뭔데 임마 하면서 뭐 나에게 조언 같은 걸 하는 거야. 그냥 술이나 처먹어. 그렇게 이제 핀잔을 주신 거구나. 그래서 이제 연락도 안 하고 반손절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시장이 오르니까 나에게 전화해서 왜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았냐라고 왜 설득하지 않았냐고 한 소리. 그래. 그러니까 그 친구가 좀 조언을 할 때 좀 사지. 네, 이거는 지금 좀 빠져가지고 다들 좀 속상하지. 그럼 다른 내용이네. 그래요. 주식 호가창이 이건 뭡니까? 라고 올려주셨는데 따발총이요? 따발총 이런 거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거 제가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따발총이라고 해서 가끔 이런 따발총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저도 종종 이런 질문들을 받아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1111 이렇게 쏘잖아요. 그걸 따발총이라고 하는데 그냥 하나하나씩 주문 넣은 겁니다. 프로그램으로 넣은 경우도 있고요. 그냥 자기가 그냥 하나하나씩 주문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주가 조작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단주 매매라고 해서
이거 원래 증권사에서 이거 걸러냅니다. 단주 매매라고 해서 한 주씩 주는 거는.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 꾸준하게 거래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단주 매매는. 그래서 옛날에 뭐 주가 조작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작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다 걸립니다. 이거 필터링 다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주씩 주문 넣는 겁니다. 사람이 직접 넣는 경우도 있고 프로그램 통해서 넣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쩔 땐 1818 주문도 넣기도 하고요. 단주 매매입니다. 이렇게 계속 한번 넣어보세요. 증권사에서 전화 옵니다. 어, 저도 가끔 보면 나름대로 강심장인 듯해요. 오늘 폭락할 때 하이닉스 추매거든요. 하이닉스 100만 원 찍지 않을까요? 그래요. 개인적으로야 뭐 100만 원 찍고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죠. 지켜봐야죠, 이것도. 와우, 더 하락하고 있네. 많이 빠졌죠. 그죠? SK 하이닉스가 얼마나 빠졌나? 잠시만요. 저 상담 시간 27분이구나. 이것도 한 30분, 35분까지만 진행하고 4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오늘 마이너스 8% 빠졌네요. 많이 빠졌네. 이분은 마이너스 3% 손실이겠네. 아니지. 물타기 한 거니까 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 요거 한번 볼게요. 케비노 씨가 매파 때문인데 트럼프가 연준 의장으로 지명했다? 케빈 오씨가 매파인데 트럼프가 연준 의장으로 지명했다? 오늘장이 파랗게 먹는 이유가 케빈 오씨가 매파인데 이 사람 연준 의장으로 지명하니 금리가 오를 것 같다. 라는 분석으로 시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시장에 악영향이 있을 거다. 뭐 이런 분석으로 파랗게 멍들었는데 트럼프는 파월한테 주구장창 금리를 내려라라고 했던 사람인데 왜 이 사람 금리 올릴 위원장을 지명했을까요? 라는 궁금증이 드네요. 근데 이분 금리 인하한다고 얘기했어요. 매파 성향이긴 하지만 금리 인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오늘 경제 분석지들 보니까 저 사람 매파라고 금리 올릴 거다 뭐 이렇게 겁을 주는 분석들이 많이 올라와서 이상하다 싶었네요. 그래서 근데 내린다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 이제들 다들 이제 멘붕에서 깨어나시면서 하나하나씩 글을 올려주시네요. 아, 이분은 어, 얼마? 1,500만 원 손실을 보셨네요. 이런 날도 있는 거죠. 돈을 더 넣은 지 얼마 며칠이나 됐다고. 그래도 오늘 좀 강하게 뭔가 좀 시장에 나올 줄 알았는데 오후장에도 그런 게 안 나오네요. 1,500만 원. 예. 요즘엔 손실 본 것도 이렇게 많이들 올려주시더라고요. 역시 그 주식시장이 좀 좋을 때는 그나마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글도 올려주고 하는데 시장이 빠져가지고 다들 조금씩 올라가다가 또 안 올라오네요. 힘드시긴 한가 보다. 하긴 쳐다보고도 쉽지 않겠지.
예, 그만큼 지금 손실 분들이 많다라는 건데. 아, 나 이거 수익률 오늘 단기 수익 괜찮았는데 자랑도 못하겠네 이거. 아침 햇살 눈부셔 전개 조각이 좋은 날 이제 털썩 시작해 우리 모두 신나요 태블릿으로 뚝딱딱 인공지능이 도와줘 코딩하며 배우는 법 함께 꿈을 키워요 예, 이분도 좀 그 퓨처라 미래를 향해 나가요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빠른 전개 초등학교 그래요. 닉네임은 안 쓰셨는데 투자는 본인 책임입니다. 뭐 누가 맞고 또 틀리고 뭐 이런 게 중요하나요? 그 본인의 원칙 가지고 투자하는 건데. 화면 속에도 보여 함께 배워가는 시간 매일매일 뭐야? 설레요 학교에서 집에서도 디지털로 연결돼 어디서나 뵐 수 있어 모두 다 함께해요 우리는 정규 퓨처라 미래를 향해 나가요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밝은 정규 퓨처라 아, 그래요. 친구들과 웃음 가득 화면 속에도 보여 함께 배워가는 시간 매일매일 설레요 학교에서 집에서도 디지털로 연결돼 어디서나 아이고야. 볼수 그러네. 있어 모두 다 뭐라고 좀 말씀드리기 뭐한 게, 그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오를 거라고. 그래서 뭐 지금 빠질 때 많이 사야 된다고 라고 얘기하면서 추가 매수하고, 그다음 뭐 안 사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야 된다고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요. 책상 위에 쌓인 나의 숙제들 이게 예측한 게 다 맞을 수는 없어요, 그죠? 모든 게 다 뭔가 그 시장에 대한 예측 부분들은 그냥 거기에 대한 근거가 뭔지 그 근거에 따라서 어떻게 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고 예상을 하는 건데, 틀리면 수정을 해야죠. 예, 틀린 부분 있으면 언제라도 수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해야죠. 그냥 뭐 어떤 전문가가 됐던 간에 만약에 그 예상이 틀린다라고 하면, 난 이렇게 예상했는데 이런 게 틀렸다. 어떤 부분 때문에 예상이 틀린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로 잡아가지고 뭐 투자 전략이라든가 종목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바꾼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근데 그런 부분들을 쏙 빼고 얘기 안 하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예, 맞아요. 진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다 예, 그 호, 조,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는 시점에 들어가가지고 맞는 얘기하면 그 사람 말이 맞는 거고, 틀린 시점에 들어갔으면 그 사람 뭐 틀린 얘기 되는 거, 죽일 놈 되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시장 예측보다는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그래서 좀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 9월 아빠님 바빠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오늘 장이 안 좋아서 방송하기 힘드셨지요? 예, 오늘 뭐 힘든 것보다는 그, 그 시장이 예상보다도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오늘 빠질 것 같아가지고 오늘 주간 종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장기 종목은 오늘 준비했던 건 안 들어갔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안 들어갔다고. 그래서 제가 방송도 오늘 좀 일찍 한 이유가 뭐냐면 혹시나 들어갈까봐. 그래서 들어가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방송을 좀 일찍 켰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갔고, 오후장에 들어가서 단기 종목도 들어가고요. 단기 종목도 예, 나중에 들어갔습니다. 오후장에 늦게.
조정 다 받고 이제 프로그램 매수 유입되는 거 보고 들어가가지고 수익률은 나쁘진 않았는데 이제 그런 거죠. 이제 힘든 거는 뭐냐면 이거 저뿐만 아니고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이렇게 시장 하락하게 되면 그 투자자분들께서 묶여있는 종목에 대한 그런 성토들이 막 나오죠. 예. 그런 것 때문에 매수하신 종목들이 이거 어떡하냐 뭐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든 거지. 저는 그렇게 힘든 건 없었습니다. 뭐 오늘 청산도 많이 했거든요. 오늘 종목도 많이 매도했어요. 오늘 많이 매도했죠. ABL 바이오, 현대중공업, 클래시스, 삼천원대학, 한국단자, 한미약품, YC캡, 한중 CNS, 세아베스틸, 네이버, 카카오페이까지 매도를 하고 삼성전자도 오늘 비중 축소했어요. SOL 비중 축소. 대부분 다 종목들 그 금융주도 비중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손해 본 거 없죠. 저는 수익이에요 오늘. 근데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지. 하고 싶은데 수익 오늘 그래도 수익 괜찮았습니다라고 하는데 시장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계좌 수익률도 나쁘지 않죠. 오늘 단기 종목으로 해서 수익률을 어느 정도 맞췄으니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 크게 나쁜 건 없었습니다. 자, 요, 근데 이러면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이제 시장을 좀 들어갈까 하다가 이제 망설이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야, 이게 내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와, 근데 시장이 급락이 나왔어. 야, 안 들어가기 잘했다. 역시 주식시장은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 뒤로 빼시는 분들이 꽤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부분들. 좀 염려가 됩니다. 좀 많이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갑자기 찬바람이 싹 불어버리면 또 자금들이 다시 이탈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시점을 이용해서 또 스마트머니들은 또 들어옵니다. 그런 게 좀 아쉬운 거고 그런 게 좀 아쉽죠. 다들 많이들 참석할 수 있을 때 참석을 해주시고 그래야 돼요. 이거 뭐야 이거? 갑자기? 채팅창이 안 나와서요? 잠시만요. 채팅창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됐네. 그래요.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는데 오늘부터 금주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술을 안 먹으신다고. 그러나 주식 대폭락 때문에 달콤한 핑곗거리가 생겼네요. 금주를 하루 미뤄야 될 것인가? 이게 고민 하나. 삼성과 SK 하이닉스 활약에 힘입어 반도체 레버리지가 드라마틱하게 하락했습니다. 자, 아무튼 F대장에서 가지고 있던 삼전을 정리하고 내일 반도체 레버리지를 추매할 것인지 이게 고민이 되네요. 고민하다 보니 어느덧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 글쎄. 삼전을 가지고 있어서 삼전은 수익이라는 건데 근데 삼전을 정리하고 내일 반도체 레버지를 추구해야 할 것인가 추매 그럼 추매라는 건 반도체 레버지를 진지게 가지고 계셨다는 얘기고 그렇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반도체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그 정리하고 또 또 반도체 레버리지를 또 들어간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단기적인 관점으로 한다면 차라리 삼전을 정리하고 바닥에서 삼전을 다시 잡는 게 낫지 않을까. 단기로 많이 먹는다면. 아니면은 섹터 로테이션을 이용해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근데 반도체 레버리지를 추가로 또 들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삼성을 판돈으로 반도체를 다시 들어가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9월 아빠님께서 오늘 올려주신 거 아주 빠르게 매매를 하셨어요? 빠르게 하셨으면 수익을 좀 보고 나오셨을 것 같은데? 예,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라캐스트, 펩트론, 하나비전, 에코프로, 에코프로모티, 성일하이텍, 에코프리비엠, 한국자산신탁, 수익. 근데 제가 볼 때는요, 9월 아빠님은 실력자십니다.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9월 아빠님께서 또 리노공업, 제주반도체 며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예. 제주반도체, 리노공업 다 좋은 종목이긴 하죠. 제주반도체, 리노 좋은 종목입니다. 고생하셨네요. 그리고 수익은 축하드립니다. 또 박수를. 저 오늘 좀 시장이 빠져가지고 좀 그렇지만 우리 힘찬 격려의 박수 함께 하시면 좋잖아요, 그죠? 자, 힘내시고요, 다들. 잘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다들 그냥 울상하는 것보다 누구라도 수익 내고 이런 게 좀 좋지 않아요? 그죠? 다들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힘내시고. 예. 오늘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앞으로 이제 거래할 수 있는 이번 주에 거래할 수 있는 날 많이 있으니까 또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도체 수출이 2배가량 증가했답니다. 1월 수출 역대 최고치고. 그리고 이런 걸로 본다면 글쎄요, 이 반도체에 대한 희망 다시 한번 걸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죠. 내일 그 신용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 신용 물량을 봐야 됩니다. 신용 물량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래서 내일 시초가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좀 염두해서 좀 대응을 할 겁니다. 사이닉스 100주 3점도 분할 전에 몇십 조 들고 있긴 했었어요. 분할 전에 들고 있었으면 돈이 꽤 되실 것 같은데. 부자신데 그러면? 그래요. 오늘 들어가신 분들이 꼭 계시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분할 매수 들어갔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래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괜찮아요. 하락할 때 분할 매수 들어가는 거 괜찮아요. 근데 보유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차익 실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차익 실현 삼성전자는 차익 실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좀 필요한 시점이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환율 시장을 한번 좀 보고 이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환율 시장도 지금 보니까 아까 제가 장중에는 6원 정도 오른 거 확인했거든요. 잠시만요. 6원 정도 환율이 올랐습니다. 뭐야, 끊겼나 봐? 아닌데? 방송 끊겼어요? 어머나? 아니지. 안 끊겼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방송이 끊겼나요? 갑자기 네트워크 상태가 왜 또 이 모양이야? 메롱메롱 되지? 요즘 너무 재미있습니다. 예, 구월아빠님. 예, 재미있으셔야죠. 투자는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투자할 만하죠? 투자는 재미가 있어야 된다. 잘 나오고요, 방송. 예, 잠깐 네트워크 상태가 좀 좋지 못했습니다. 자, 이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요. 대충 이제 올라오신 내용들은 한 번씩은 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시간이 되면 저녁에 한번 야간 방송을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지금 4시 반인데 이제 퇴근하실 무렵 되면은 또 한번 파도가 일렁이실 거예요. 으악 소리 나면서 낮 동안에 주식시장 못 보신 분들은 퇴근 시간에 주식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으아 내 종목 해가지고 또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러면 제가 좀 상담을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오늘은 4부까지 했어요. 상담을 오늘 많이 했습니다. 뭐야 44분을 했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일단은 상담은 여기서 한번 마치고요. 그 다음 제가 야간 방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제가 또 내용 알차게 준비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야간 방송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향도 한번 올려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금일장 수고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 끊겨가지고 부활아빠님께서도 오늘 너무너무 수고해 주셨고요. 자, 그 다음 또 좋은 종목, 알찬 종목 준비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제가 야간 방송 진행하게 되면 또 많이들 좀 참석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몇 시에 오시냐고요? 제가 그 좀 자료를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시간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에서 TV로도 보세요? 그러시는구나. TV로 보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시간을 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해요. 죄송합니다. 저 알림이 저 또 잘 오던데, 예, 알림 봐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보라빠님. 저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